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거실 소파가 지금 잘못된 방향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소파 방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오늘 밤 반드시 소파를 옮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소파 방향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달부터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겼다고 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방향에 소파를 두고 있는 가정에서는 원인 모를 갈등, 끊이지 않는 질병, 사라지지 않는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 철학, 오행과 풍수의 원리가 그 바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선지식 중 한 분이 남기신 말씀 속에도 이 공간의 기운에 대한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의 기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 한마디가 오늘 이 영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거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풍수에서 거실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실은 집 전체의 기운이 집결되고 순환하는 중심 공간입니다. 바람과 물의 흐름, 즉 풍수의 원리에 따르면 거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기와 집안의 에너지가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생기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건강, 재물, 인간관계, 직업운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 생기가 거실에서 막히거나 왜곡되면 그 집에 사는 모든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가족이 가장 오랜 시간 앉아있는 가구가 바로 소파입니다. 소파는 거실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풍수 요소입니다. 소파의 방향, 소파의 위치, 소파의 색깔, 소파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당신 가족의 운명에 직결됩니다. 당신이 매일 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잠을 청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당신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소파는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파의 등받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소파의 등받이는 현무, 즉 뒤를 지켜주는 산의 역할을 합니다. 등받이가 튼튼하게 벽을 향해 있어야 가족 전체가 보호받고 지지받는 기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서 소파의 등받이가 창문을 향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등받이가 창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현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뒤를 받쳐주는 산이 없으니 그 집에 사는 가족은 항상 불안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으며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업을 하면 파트너에게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행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배치입니다. 창문은 바람이 드나드는 곳, 즉 기운이 흩어지는 통로입니다. 소파가 창문을 등지고 있으면 앉아있는 사람의 등 뒤에서 기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재물 에너지가 쌓이지 않고 새어나가고 건강 에너지도 흩어져서 가족들이 자주 피로하고 아프게 됩니다. 당신의 소파가 지금 이런 배치라면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소파의 등받이는 반드시 단단한 벽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할 것은 소파가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배치입니다. 출입문은 외부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좋은 기운도 들어오지만 나쁜 기운 이른바 살기도 함께 들어옵니다. 소파가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기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대로 소파에 앉은 사람에게 직선으로 꽂히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충살이라고 합니다. 기운이 직선으로 꽂히는 것은 칼이 꽂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노출된 가족은 신경이 예민해지고 사소한 일로 자주 다투며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여 건강까지 해칩니다. 재물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서 돈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행으로 보면 출입문은 목의 기운, 즉 바람과 움직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게 소파로 들어오면 소파에 앉은 사람의 화의 기운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충동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폭발이 잦아집니다. 당신의 소파가 출입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출입문이 측면으로 보이도록 소파를 약 45도 각도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소파가 향하는 방위, 즉 동서남북 방향입니다. 오행과 풍수의 관점에서 각 방위는 서로 다른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동쪽은 목의 기운으로 성장과 시작, 새로운 기회를 상징합니다. 남쪽은 화의 기운으로 명예와 사회적 인정, 활발한 활동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으로 재물과 수학 결실을 상징합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으로 지혜와 사업운, 그리고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소파의 등받이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집안의 어떤 기운이 활성화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가장 피해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소파 등받이가 북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이 집결되는 방향입니다. 수의 기운은 차갑고 정체되는 성질이 있어서 소파 등받이가 북쪽을 향하면 그 집의 기운 전체가 차갑게 식고 정체됩니다. 가족들의 활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어려워지며 대화가 줄어들고 감정적으로 냉랭해집니다. 특히 겨울철에 이런 배치가 더욱 치명적입니다. 북쪽에서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이 소파를 통해 가족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의 학업운이 떨어지고 부부관계에 냉기가 흐르며 어르신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향이 가장 좋을까요? 소파 등받이는 남쪽 벽을 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등받이가 남쪽을 향한다는 것은 소파에 앉은 사람이 북쪽을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파의 등받이면이 남쪽 벽에 닿거나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쪽 벽은 태양이 가장 오래 비추는 면이기 때문에 양기, 즉 따뜻하고 활발한 생명 에너지가 가장 많이 집결되는 곳입니다. 이 따뜻한 양기가 소파 등받이를 통해 앉은 사람에게 전달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사고가 밝아지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해집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감이 넘칩니다.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인정받고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학생들은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업 성취도가 향상됩니다. 이 모든 것이 소파 등받이 하나를 남쪽 벽으로 옮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집의 구조가 완벽하게 이상적인 배치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보조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떤 구조의 집에서도 거실의 기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파의 방향을 정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파 주변의 환경입니다. 풍수에서는 사신, 즉 동쪽의 청룡, 서쪽의 백호, 남쪽의 주작, 북쪽의 현무가 균형 있게 갖춰져야 기운이 온전히 흐른다고 봅니다. 거실의 소파 배치에도 이 사신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소파의 왼쪽, 즉 청룡 자리에는 식물이나 나무 소재의 가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룡은 동쪽, 목의 기운을 대표하며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담당합니다. 소파 왼쪽에 건강한 녹색 식물을 두면 청룡의 기운이 활성화되어 가족의 건강과 성장운이 높아집니다. 특히 금전수나 파키라 같은 엽전 모양의 잎을 가진 식물은 재물운에도 효과적입니다. 소파의 오른쪽, 즉 백호 자리에는 낮은 사이드 테이블이나 아담한 장식품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백호는 서쪽, 금의 기운을 대표하며 재물의 수확과 결실을 담당합니다. 오른쪽에 둥근 모양의 금속 소재 장식품을 두면 백호의 기운이 강화되어 재물운이 향상됩니다. 황동으로 만든 작은 공이나 흰색 계열의 둥근 도자기가 효과적입니다. 소파 앞, 즉 주작 자리에는 공간을 최대한 넓고 밝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작은 남쪽, 화의 기운을 대표하며 기회와 발전의 에너지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소파 앞이 막혀 있으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커피 테이블은 너무 크지 않게 소파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소파 뒤, 즉 현무 자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단단한 벽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원리를 어떻게 다 실천할 수 있냐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누구나 오늘 당장 돈 한 푼 들이지 않거나 아주 적은 비용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생활 풍수의 지혜이며 한번 실천하면 그 효과를 느끼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빠른 경우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소파 방향을 바꾼 다음 날 몇 달째 연락이 없던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소파 왼쪽에 식물을 놓은 지 보름 만에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의 기운이 바뀌면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기운이 바뀌고 그 사람이 내뿜는 에너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끌려오는 인연과 기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수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소금 정화입니다. 소파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자리의 기운을 정화해야 합니다. 오래 묵은 나쁜 기운이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소파를 옮겨도 기운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소파가 있던 자리와 소파를 새로 놓을 자리 양쪽에 각각 하루 동안 놓아두세요. 소금은 오행에서 수의 기운에 속하면서도 음기와 나쁜 기운을 흡수하는 강력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이사 후나 제사 후에 소금을 뿌리거나 두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하루가 지나면 그 소금을 버리고 새 소금으로 교체하거나 치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에 나쁜 기운이 정화되어 소파를 새 자리에 놓았을 때 좋은 기운이 더욱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굵은 소금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반드시 정제염이 아닌 굵은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제염은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비법은 거울의 배치입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단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을 증폭시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울은 소파의 측면, 즉 왼쪽이나 오른쪽 벽에 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울이 소파에 앉은 사람의 모습을 직접 비추면 그 사람의 기운이 반사되어 지나치게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활력이 넘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신경을 소모시키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거울은 소파 측면 벽에 걸되 창문이나 밝은 공간을 비추도록 하면 밝은 기운이 2배로 증폭됩니다. 특히 서쪽 벽에 거울을 두면 금의 기운이 강화되어 재물운이 향상됩니다. 거울의 크기는 너무 작지 않게 세로로 긴 타원형이나 직사각형의 거울이 거실 풍수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금색 프레임의 거울은 재물운을, 나무 프레임의 거울은 건강과 성장운을 강화시킵니다. 만약 이미 거실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그 거울이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관문이나 화장실 문을 비추고 있다면 즉시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소파 쿠션의 색깔과 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쿠션을 단순한 장식품으로 생각하지만 쿠션의 색깔은 오행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소파에 놓는 쿠션의 색깔에 따라 집안의 기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면 황금색이나 노란색, 베이지색 계열의 쿠션을 소파 중앙에 배치하세요. 황색은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대표하며 모든 것을 끌어모으고 안정시키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집안의 토의 기운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높이고 싶다면 초록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쿠션을 소파 왼쪽에 두세요. 초록색은 목의 기운, 파란색은 수의 기운을 활성화하여 신체 에너지와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인간관계 운을 높이고 싶다면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쿠션을 소파 오른쪽에 두세요. 화의 기운이 강화되어 사교적 에너지가 높아지고 인맥이 넓어지며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 소파 전체를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는 것보다는 두세 가지 색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이 오행의 균형을 맞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조명입니다. 조명은 거실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풍수에서 빛은 화의 기운을 상징하며 양기를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거실이 어두우면 음기가 쌓이고 기운이 정체되어 모든 운이 막힙니다. 소파 주변에 따뜻한 색조의 조명을 추가하면 거실 전체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특히 소파 왼쪽 하단에 간접 조명을 두면 청룡의 기운이 부드럽게 활성화됩니다. 너무 강한 조명은 오히려 기운을 흩뜨리니 은은하고 따뜻한 빛의 조명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낮에는 커튼을 걷어 자연광이 최대한 들어오게 하세요. 자연광은 인공 조명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양기입니다. 특히 오전 햇살이 거실로 들어오는 동향이나 동남향 거실이라면 오전에 커튼을 완전히 열어 햇살이 소파 공간 전체를 밝히도록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운이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다섯 번째 비법은 소파 아래의 정리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소파 아래에 물건을 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잡동사니 오래된 잡지, 쓰지 않는 물건들이 소파 아래에 쌓여 있으면 그곳에서 음기가 발생합니다. 소파는 가족이 앉는 공간이고 그 아래에 정체된 물건들이 쌓이면 가족의 기운이 그 아래로 눌리는 효과가 납니다. 오행에서 정체는 토의 기운이 과도해진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변화를 막고 발전을 저해합니다. 지금 당장 소파 아래를 깨끗하게 비우세요. 물건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공간이 소파 아래에 있어야 기운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소파 아래를 청소할 때는 소금물을 약간 묻힌 천으로 바닥을 닦으면 정화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도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기운 정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공간의 기운을 최적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핵심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공간의 기운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풍수 배치를 갖춰도 집에 사는 가족이 항상 다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며 불평과 불만을 쏟아낸다면 그 집의 기운은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풍수 배치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서로 감사하고 사랑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눈다면 그 집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위대한 스님의 가르침이 담고 있는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사람이 머무는 곳의 기운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그 기운을 만드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자신입니다. 풍수는 기운을 만드는 도구이고 그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거실에서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까요? 첫째, 소파에 앉을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안락한 소파에 앉을 수 있음에, 이 따뜻한 거실이 있음에, 함께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감사의 에너지가 공간에 쌓입니다. 풍수에서 감사는 화의 기운과 토의 기운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인간의 행위입니다. 둘째, 거실에서 부정적인 말을 최대한 삼가세요. 돈이 없다, 힘들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은 거실의 기운을 어둡게 만들고 재물운을 막습니다. 반대로 잘 될 것이다, 우리는 풍요롭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은 거실의 기운을 밝게 만들고 재물운을 끌어들입니다. 셋째, 거실을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게 유지하세요.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거실은 그 어떤 풍수 배치도 무력화시킵니다. 청결과 정돈이 모든 풍수의 기본 전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 소파의 방향과 풍수 배치에 대해 매우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소파의 방향과 함께 점검해야 할 거실의 다른 중요한 풍수 요소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의 위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현관문 정면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거울처럼 기운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현관문에서 들어온 기운이 텔레비전 화면에 반사되어 다시 현관 쪽으로 돌아나가면 집 안으로 들어온 재물 에너지가 곧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텔레비전은 소파와 직각이 되는 벽에 배치하거나 현관문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 두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텔레비전 주변에 케이블이나 전선이 지저분하게 흩어져 있으면 기운이 엉키고 산만해집니다. 텔레비전 주변의 전선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거실의 기운이 크게 개선됩니다. 거실의 화분과 식물도 풍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기 있고 건강한 식물은 목의 기운을 활성화하여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말라 죽거나 잎이 시든 식물은 오히려 죽음의 기운, 즉 음기를 만들어냅니다. 거실에 식물을 두려면 반드시 건강하게 관리할 자신이 있을 때 두세요. 관리가 어렵다면 차라리 두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식물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뾰족하고 날카로운 잎을 가진 식물, 예를 들어 선인장이나 드라세나 계열은 거실에 두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뾰족한 잎은 살기를 만들어내어 가족 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이 거실 풍수에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전수, 파키라, 홍콩야자 같은 식물이 특히 좋습니다. 거실 바닥의 러그도 풍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러그는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거실의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파 앞에 적절한 크기의 러그를 두면 소파 공간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러그의 색깔은 베이지, 아이보리, 크림색 같은 따뜻한 계열이 재물운과 안정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어두운 색의 러그는 음기를 강화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그의 형태는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보다는 타원형이나 원형이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러그는 소파 앞다리가 러그 위에 올라오도록 배치하는 것이 풍수적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소파의 기운이 러그를 통해 안정적으로 고정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매우 특별한 정보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풍수 인테리어 책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로 소파 방향을 바꾸는 최적의 시간과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소파를 옮기는 최적의 시간은 오전 중에서도 양기가 가장 강한 시간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 태양이 적당한 높이에 있어 양기가 강하면서도 아직 과도하지 않은 가장 균형 잡힌 에너지가 흐르는 시간입니다. 날짜는 보름, 즉 음력 15일 전후가 좋습니다. 달이 가장 밝은 보름에는 자연의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여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에 가장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물론 이런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기 어렵다면 맑고 청명한 날 오전 중에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흐리거나 비 오는 날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 오는 날은 음기가 강해져서 새로운 기운의 배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파를 옮기기 전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풍수 인테리어는 혼자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족이 함께 소파를 옮기고 함께 공간을 정리하고 함께 새로운 배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의식이 한 방향을 향해 집중될 때 그 공간의 에너지장이 그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원리입니다. 아이들도 함께 참여시키세요. 어린 자녀들이 참여하면 그 경험 자체가 아이에게 공간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소중한 교육이 됩니다. 지금까지 매우 다양하고 깊이 있는 거실 풍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당신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먼저, 소파의 등받이가 창문이나 현관문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벽을 향하도록 옮기세요. 다음으로 소파 아래에 쌓여있는 물건들을 모두 꺼내 정리하세요. 그리고 굵은 소금 한 줌을 작은 그릇에 담아 소파 왼쪽 하단에 하루 동안 놓아두세요. 그 다음으로 거실에 있는 말라 죽거나 시든 식물이 있다면 오늘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거실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여 소파 앞 공간을 최대한 넓고 깨끗하게 만드세요. 이 5가지만 오늘 실천하셔도 당신의 거실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기운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 달 후에 느껴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풍수는 어렵고 복잡한 학문이지만 그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기운이 모이고 순환하는 공간을 만들고 나쁜 기운이 정체되거나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그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 선각자들이 발견하고 가르쳐온 공간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진리의 일부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당신의 거실이 오늘부터 행복과 풍요,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댓글창에 아래 주문을 남겨주세요. 이 주문은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재물과 행운을 부르는 언어의 힘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집 거실에 황금빛 기운이 가득하기를, 재물복이 넘쳐 흐르기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 말을 쓰는 순간 그 의도가 에너지로 변환되어 당신의 공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댓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바람을 우주에 선언하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을 열고 이 주문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과 같은 분들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실 때 저도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항상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